손수 변호사의 최근 강력 사건 손최강입니다. 오늘은 살인사건,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살인사건인데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도 물론 있죠. 고유정 사건을 비롯해서.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반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상당히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장검 또는 일본도 사건이라고 알려졌죠.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서울 강서구입니다. 우연히 같은 지역이에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별거 중이었던 아내가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녹음기를 켜서 이 남편이 유리한 증거 이제 수집하려고 대화도 시도하고 이렇게 유인했거든요. 그런데 의도한 대로 아내가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격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긴 것이죠. 그러자 장검, 집에 있던 일본도를 가지고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50대 남성 징역 20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70세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을 것인데요. 당시 부부 생활 중에 이제 그 혼인 관계 중에 2016년부터 이 아내의 남자 관계를 좀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집착을 하고 또 폭력 성향을 보이면서 불화를 겪었는데, 이 숨진 아내의 지인은 이 남편이 예전부터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를 폭행하고 또 장검으로 위협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고요. 항소해서 2심으로 갔는데 2심에서 이 남편이 처가 식구들과 합의했습니다. 합의했고 또 처가 식구들도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사를 표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만 형량이 바뀌지 않았어요. 20년형이 유지가 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소개하기 전에 또 얼마 전에는요, 40대 여배우가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연하의 남편이 40대 여배우를 또 칼로 찔러서 살인 미수했다. 네, 그래서 체포가 돼서 재판으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또는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살인미수 사건이 있죠. 그리고 오늘 다룰 이 사건, 서울 강서구 사건인데요. 2018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부간인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 흉기를 사용했다?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형량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형량을.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일본도 사건은 징역 20년형이 1, 2, 3심 다 유지가 됐거든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2018년 강서구 사건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공격했는데, 그런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됩니다. 즉 감옥을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됐거든요. 물론 일본도 사건은 살인 기수예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죽였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살인 미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이거 징역형이 집행유예면 감옥을 안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별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1심과 2심의 차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이 양형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심과 2심 판결문을 종합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양형에 대한 분석까지 해야겠습니다. 자, 40대인데요. 40대인데 이 아내는 당시 44세였습니다. 이 부부가 평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 수시로 다퉜던 거죠. 네, 채무가 과다하고 그리고 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별거를 요구합니다. 결국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다가 한 달 반쯤 지났어요. 2018년 1월 15일입니다. 새벽 6시 50분 경에 이 아파트에서 자기 집, 이 부부의 집 아파트에서 아내가 그날도 전날 밤에 이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격분해서 술을 이제 밤새 술 마시고 갑자기 집에서 이 아내를 흔들어 깨웁니다.
거실로 나오라고 이제 불러낸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참았다. 오늘 끝장을 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20cm 길이의 가위를 들고 나옵니다. 집어들어가지고 이 아내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자세를 바꿔서 옆구리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아내가 여기까지는 이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항을 하면서 그 가위를 빼앗아 가지고 멀리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제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는 흉기가 있죠. 네, 칼이 있습니다. 식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식칼이 길이가 29cm, 칼날 길이가 16.5cm 긴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때 거실 소파에 있던 이제 아내를 이제 살해하려 하는데요. 이제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끝났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칼로 아내의 왼쪽 등 부위를 한번 힘껏 내리꽂듯이 찔렀습니다. 이렇게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6cm 길이의 상처를 입었고요. 그리고 왼쪽 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이 6cm 박힌 칼날을 뽑아냈어요. 네. 아내가 뽑은 게 아니라 남편이 찌른 다음에 다시 뽑아가지고 재차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6cm를 찔린 상처가 있고 폐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가까스로 도망갔습니다. 가까스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남편은 살인 미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칼을 사용했고 위험한 등 부위를 찔렀고 또 그전에도 가위를 가지고 목에 겨누고 옆구리에 찌르려 하고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자, 법원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항소심에서 왜 집행유예로 바뀌었는지 그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심은 이렇게 봤어요. 범행 동기, 수법 대단히 좀 좋지 않다. 즉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아내가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니까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 미수에 그친 거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고요.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칼에 찔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죠. 다만 이 피고인 남편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범행 배경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전과도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하다가,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위반, 이렇게 벌금형 2번 받았고요. 또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과가 있어요. 전과 3범이에요. 하지만 폭력 전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1심 법원은 전과는 있지만 폭력 전과는 없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징역 4년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이 양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인데 여기에서 양형 기준을 보면은 보통 동기 살인입니다. 5가지 유형 중에. 그리고 이 권고형의 범위를 계산해 보니까 징역 3년 4개월부터 징역 10년 8개월입니다. 네. 이거는 그 살인 미수기 때문에 일반 살인 기수에 비해서 하한을 3분의 1로 상한을 3분의 2로 각각 이제 내린 겁니다. 내렸더니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4개월부터 10년 8개월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소를 이제 우발적이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감안한 겁니다. 다만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들,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유족이 아니죠. 살인 미수니까. 가족들과도 합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하한과 거의 가까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낮은 수위의 처벌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검사는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된다라는 부착명령 청구했습니다만 재범의 위험이 없다라고 봐서 1심 재판부는 이 전자발찌 부착은 할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네, 이거 평가했더니 30점 만점에 6점이에요. 낮아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많이 부르는 최근에 PCR 검사를 했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죠. 40점 만점
많이 아실 겁니다. 13점 나왔어요. 이거 보통이거든요. 낮은 보통 두 개를 종합해 봤더니 이거는 살인범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 거고요. 또 반성문을 제출했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이 피해자, 이 아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도 있었는데 이 다른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전자발찌를 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남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습니다. 둘 다 항소해서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왜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징역 4년도 가볍다라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남편은 4년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한 겁니다. 또 검사는 또 여기에 더해서 전자발찌 부착해야 됩니다 라고 그 부분도 불복했죠. 자, 2심으로 넘어갔어요. 2심 재판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하고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검사의 이런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즉 감옥에 안 가게 된 겁니다. 자, 판단,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죠. 1심에서 살펴본 부분이 다 이제 종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당시 이 남편에게 불리한 요소는 6cm 깊이로 힘껏 찔렀다. 좌측 폐 부분에 혈흉을 발생시켰다. 엄히 처벌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피고인 남편에게 유리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반성, 잘못 인정, 그리고 이혼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범한 범죄. 그리고 이 피해자의 이 부상 정도를 보면은요, 봉합했어요. 병원 가서 봉합한 다음에 이 혈용 증상이 호전되고 또 별다른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의했습니다. 즉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합의금 5천만 원 지급하고 또 이혼도 했습니다.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 그런데 자, 이 이혼 관련해서 좀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이혼했고 합의금 5천만 원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적겠지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1심에서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1심에서 징역 4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즉 감옥을 가게 되니까 이게 합의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바뀌게 되고 한쪽이 좀 더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 금전적인 어떤 지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선처를 좀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는 본가에 있는 노모,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4년, 1심 징역 4년 너무 무겁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춘 항소심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의 차이는요, 뭐 사실관계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처벌 불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감경 요소예요. 즉 1심에서는 피해자인 아내가 엄히 처벌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심 선고부터 2심 선고까지 그 사이에 합의했어요. 그러면서 처벌 원치 않는다 라는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또 5천만 원 받으면서 또 이혼도 했고, 뭐 중요한 건 살인 미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종합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여기에 보호관찰을 더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확정됐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이 상당히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살인 기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살인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하지 않은 살인 미수는 법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또한 합의, 이혼, 처벌 불원, 자녀들의 탄원서까지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건, 강서구 살인미수 사건 들으시면서 약간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한번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보복하면 어떡하냐?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보복하면 어떡하냐? 또는 일부러 찾아가서 보복하면 어떡하냐? 이 부분 좀 무섭습니다. 물론 징역 4년을 다 받아서 4년 후에 출소를 한다고 해서 안 할 복수를 하거나
뭐 반대로 할복수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살인미수를 한 부부 사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좀 불안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이 기우는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뭐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 전. 예, 작년 12월 18일자 여러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청주지법 판결인데요.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 예, 역시 비슷해요. 이제 집에서 술주정 하다가, 작년 8월에 있던 일인데, 집에서 술 마시고 주정 부리다가 갑자기 부엌에 있는 흉기로, 식칼로 아내를 찔렀습니다. 이거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사건 징역 6년 선고됐습니다.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이죠. 징역 6년형을 받았는데, 이제 병원 가서 또 치료받고 다행히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은데, 뭐, 야, 이 사건은 왜 징역 6년이고 저 사건은 왜 집행유예야?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조금 전에 그 70대 그 남편, 청주지법 사건, 두 번째 범행입니다. 두 번째 범행. 어떤 게 두 번째냐? 2019년 12월. 그러니까 이 사건 범행하기 3년 전에, 3년 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찔렀어요. 그때도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 그럼 그때 형이 뭐냐?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 정말 여러 가지 고려했겠습니다만, 돈스파이크 판결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아주 낮게 아주 제일 낮춰가지고 준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3년 초과하면 안 돼요. 3년까지예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5년이 최장입니다. 결국 첫 번째 살인미수, 이거 봐준 거거든요. 물론 이 아내, 할머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혼을 안 했습니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이혼을 안 했어요.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받았잖아요. 먼저 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집행유예 5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돼요. 그러면 첫 번째 3년 전에 했던 그 살인미수의 징역 3년이 살아납니다. 집행유예만 떨어지니까 징역 3년이 있고, 또 이번에 받은 또 징역 6년, 3년 살고 6년 살고 합이 9년이 되는 겁니다. 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었다 주장했지만 요즘엔 그런 거 안 통하죠. 네. 물론 이 청주지법 70대 사건 그것만 놓고 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 오늘 살펴본 강서구 사건과 함께 보면은 이거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사건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청주지법 70대 사건은 이혼을 안 했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 이런 범행에 또 노출된 건데, 이 강서구 사건은 1심과 2심 사이에 5천만 원 받고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 또는 위험은 좀 낮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법원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려고 달려들면은 피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인 거죠. 특히 부부 간에는 뭐 굉장히 더 물론 혼인도 계약입니다만 혈연 관계 아니잖아요. 계약인데 그 계약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오히려 남보다 더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격앙되고 해를 가하기 위해서, 진짜 아까 보셨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부간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과연 선처하는 게 능사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법원 편들어주는 건 아니고 부부간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다 봐야 돼요. 또 내막을 봐야 돼요. 배경을 봐야 되고, 또한 자녀를 비롯한 여러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 자녀를 비롯한 여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의
이 부부의 어떤 전체 내막과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살인미수 정말 죽이려고 한 건데 징역 4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었고, 이 집행유예라는 게 사실은 뭐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은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또 다른 범행을 감행한다면 막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서 발생한 70대 부부의 두 번째 살인미수 그리고 사건과 비교해서 이 사건의 좀 의미를 한번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또는 살해한 사건들을 묶어서 살펴봤고요. 양형에 어떤 것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